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새벽이라는 책입니다. 우승희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 새벽마다 필사하며 고전으로 익혔던 어른다운 마음을 50편의 글에 담아낸 멋진 책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막막함이 들 때 문득 나만의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가 15개월쯤 되던 어느 날 새벽부터 혼자 고전을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날마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혼자 무언가를 채워 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트의 빈 공간이 세상보다 커 보였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더 힘겹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깨어 있기에 나만의 시간이자 나만의 공간이 된 새벽마다 반복했던 짧은 공부가 나를 정리해 줬습니다. 오랜 세월 내 안에 쌓인 어떤 독한 것들을 풀어줬습니다. 그 과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글 한 편 한 편을 통해 독자들도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과 지속할 수 있는 끈기와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더불어 감동을 주는 글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읽게 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은 삶을 되찾는 시간이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나에게 2시간 남짓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글쓰기와 일기쓰기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만큼 바쁜 시간도 없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감 기한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마감 기한과 같습니다. 내가 정한 일을 새벽에 모두 끝내지 않으면 오늘 다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하루의 사소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니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쌓여서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새벽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상을 이어가면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일까?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일까? 스스로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사람일까? 나에 대한 이런저런 물음과 마주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끈기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정한 일을 할 뿐 딱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소하고 느리게
필사하며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주역, 장자, 노자를 필사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옮겨 적었던 것을 떠올려 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필사를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중간중간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고 해도 얻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이 그물은 완성될까? 나는 도대체 언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물만 짜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것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읽었던 내용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았기에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남자에는 새를 잡는 것은 그물의 한 코이다. 그런데 지금 한 코만 있는 그물을 만들면 때마다 새를 잡지 못하게 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글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도 절대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는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필사는 중요한 것만 찾아서 줄을 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디고 때로는 우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넓게 읽어야 다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사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넓은 그물을 짜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바로 다가서려 하면 오히려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필사는 그물을 짜며 준비하는 비근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 속도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루한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사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사소한 실천이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의 즐거움을 포기하자 아침이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저녁을 즐기는 걸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다채롭게 채우기보다 그냥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보다 매일 하루를 온전하게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저녁의 즐거움에 나를 내맡기면서 사는 것보다 중심을 잡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찾는 일이 더욱 절실해지면서 저녁의 즐거움을 절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없는 즐거움보다는 나의 결정에 의한 절제가 오히려 더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은 더 이상 재미를 추구하고 아쉬운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일찍 잠을 청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오후에는 커피 한 모금도 입에 댈 수 없고 주말에도 낮잠을 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녁에 대한 아쉬움을 끊어내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내 몸이 그에 걸맞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녁을 놓고 아침을 되찾자 삶의 곳곳이 변화했습니다. 우선 매일 하기로 한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의 예외적인 변수들이 사라지니 온전한 하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흘려보냈던 찰나의 순간이 나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녁의 1시간과 아침의 1시간은 너무나 다른 형태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극단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크게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녁의 의식적인 절제를 통해 하루 전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활 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정곡을 이루면 돌이켜서 그 자신에게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고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돌이켜서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삶에서 저녁을 길게 늘리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극에 달하는 한 가지를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을 가진 즐거움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를 되찾는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즐거운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에 치닫는 즐거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슬픔을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대응해서 분노해야 할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모조리 표출하며 여기저기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해야 할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차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을까? 작아지고 싶지 않았지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이는 날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 채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 배를 띄우겠다고 강행하는 것은 의지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무지와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굽혀야 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장차 구부리고자 하면 반드시 잠깐 편다. 장차 약하게 하려 하면 반드시 잠깐 강하게 한다. 장차 패하려 하면 반드시 잠깐 일으킨다. 장차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잠깐 준다고 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을 얻으려면 삶이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조리함에 몸을 맡겨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에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굽힐 때와 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사록에는 자기를 굽히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펼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굽혀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과 진창 앞에서 그런 상황에 바로 맞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최고의 복수는 화를 내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굽혀야 하는 일도 좌절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굽히는 것만큼이나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펴기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굽히는 것보다 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펴야 할 때도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의지를 피력할 날에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굽혀야 하는 것이지 언제나 굽히고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의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은 무엇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망설일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굽혔던 것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이지 굽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관자에는 성공하는 방법은 때에 따라 적절하게 굽히고 펼 줄 아는 것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굽혔다 폈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굽혀야 할 때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펴야 할 때 지나치게 오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에서 굽혀야 할 때와 펴야 할 때는 번갈아 가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굽혀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 끝에는 항상 배움과 성장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굽히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도 소용없었던 것이 매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정되었습니다. 안자는 습속이 본성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어오는 것은 나를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바꿉니다. 남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면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믿음은 여전히 나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순자가 강조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이룬 것에서 패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 같이 하면 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을 위해서 지속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속하는 힘이 언젠가 쇠나 돌에도 아로새길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끈기 없고 조급한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함을 안깁니다. 먼 훗날 어떤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바람은 지금 당장의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자는 제자 안연에 대해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춘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뚜렷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매일 새기는 것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아로새김이 지금 당장 나의 목표가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값진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요할수록 깊어지는 시간 새벽에 고전을 필사하며 공부하여 어른의 지혜를 이 책에 가득 담았습니다. 새벽의 시간을 축적하며 우리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른의 새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매 순간 성장하는 자신만의 새벽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